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불길이 확산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안동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국가 소방 동원령이 추가 발령됐고 경남 산청과 김해 산불도 아직 불길의 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충출동한 헬기와 소방차, 진화대원들은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국방일보 병영차트에서 이번 달은 군가를 주제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1위는 푸른 소나무, 2위는 전선을 간다, 3위는 전후 등으로 어떤 군가를 가장 좋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 의성의 산불 현장에도 방문해 재난 상황에 대한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야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의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화재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강풍과 연기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불 특수진화대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과 경찰,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화 과정에서 더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더욱 세심히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나흘째 꺼지지 않는 경북 의성 산불 영향구역이 밤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내 산불 규모상 세 번째에 달하는 피해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국가동원령 3호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에 돌입했습니다. 차성혁 기자입니다. 한때 71%까지 올랐던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이 55%로 내려갔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12,565헥타르로 늘어 국내 산불 피해 규모로는 세 번째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전체 화선은 214.5km로 늘었고 불이 꺼지지 않은 잔여 화선은 96.3km입니다. 당국은 밤사이 국가동원령 3호를 발령했는데 이는 대규모 재난 시 발령되며 전국에서 소방 인력이 총동원됩니다. 산불이 크게 확산되면서 진화대원 5명이 불길에 갇혔다 30분 만에 구조됐으며 산림청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도 대피 명령이 떨어져 의성군 임시청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지적으로 반복적인 강한 바람이 분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 발생 지역인 의성군에서는 각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농산물 유통업체, 문화재를 비롯한 건물 94채가 불에 타 전소했습니다. 농사에서 필요한 모든 농기구 싹 전부 절단 다 났으니까 이대로 지금 다 원상복구 제대로 하려고 하면 수억이 들어도 이대로 다 뭐해요. 그렇고 농기계 다 타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제 농사 시작인데. 산불 진화 작업은 날이 밝으면서 재개됐습니다. 당국은 진화 헬기 62대와 인력 2,673명, 장비 453대를 산불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에선 이작전 사령부 예하 201 항공단 헬기 18대가 진화 작업에 투입됐으며 54단 장병 300여 명은 완전히 진화된 구역에 한해 잔불 제거와 도로 통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15m의 강풍과 24도를 웃도는 낮 기온이 산불 확산의 최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이어서 경남 산청 산불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진화율이 90%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요. 막바지 진화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산불 발생 닷새째인 경남 산청. 어제 밤샘 진화 작업의 효과로 오늘 오전 진화율은 88%까지 올랐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572헥타르, 전체 불길이 55km 가운데 꺼야 하는 부분은 7km가 남았습니다. 금일 특수진화를 추가 투입하여 오전 중에 진화를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하동권역, 잔역 화순 및 산청 지리산권역 진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오늘 해가 뜨자마자 헬기 32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상진화대와 소방, 군인 등 2,100여 명은 민가와 시설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의 행정력 그리고 자원봉사의 도움 이런 게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잘 됐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과 지상에서 진화를 비롯한 소방 활동을 도우면서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군장님들도 사람이 많이 오분은 고생 많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은 뭐 몸살이지 않고 너무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산청과 하동군 주민 1,100여 명이 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택과 공장, 종교시설 등 60곳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화율을 90% 가까이 넘긴 당국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닷새째 이어지는 산불 진화, 오늘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서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해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한 가운데 앞으로 대대적인 지상작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김문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지역과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 지역으로 진격하며 지상작전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어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도 공습했고 하마스가 사용하는 소형 픽업 트럭을 집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24일 하루에만 20여 명이 숨지면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사망자는 5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은 대규모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세가 이스라엘이 직접 가자지구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구호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유엔 직원이 숨졌다며 구호활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자지구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구호활동은 사실상 더 축소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인공지능 강군으로 성장하고 워리어 플랫폼을 혁신하기 위한 행사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미나와 전시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미래 병사용 전술정보 네트워크 통합정보 처리기, 다목적 무인 차량 등 각종 첨단 군 장비들이 국회에 전시됐습니다. 국회의원 한기호, 유용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AI 강군과 워리어 플랫폼 혁신 세미나 및 전시 외에 혁신적인 장비와 이론이 선보였습니다. 행사엔 군과 국내외 방위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해 첨단 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미래전에서는 첨단 무기체계가 전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육군은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국방혁신 4.0과 연계하여 아미 타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된 워리어 플랫폼 관련 장비와 AI 솔루션이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장비 시험 부스가 마련돼 미래 전투 환경에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산학연의 발표가 이어지며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이 우리 군에 도입된 것은 2017년.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은 워리어 플랫폼에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올해부터 적용하는 9차 교과과정의 하나로 전공학과를 신설하고 학점 체계와 교과과정을 바꾸는 등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도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모집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의 레이더 실험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레이더 교육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지금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D 프린터 수업에서도 첨단 장비를 직접 보고 질문하며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3D 프린터는 다른 재료들로 어떤 재료들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사는 국방혁신 4.0 구현에 기여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2025년 교과 전공에 국방사이버과학과와 인공지능 시스템과학과, 무기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는 올해 입학한 생도들이 필수 과목 중 하나인 6.25 전쟁사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1학기에는 기초 확립에 필요한 7개 필수 과목을 통해 기초를 쌓은 뒤 2학기부터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합니다. 또 인턴십과 학점 교류 확대를 통해 생도 개인별 목표와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3사 입학 전에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기존 심리학 전공을 계속 이어갈지 새로운 전공을 선택할지 충분히 탐색하고 목표를 정할 계획입니다. 자율전공 제도는 이런 점에서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과목은 기초가 탄탄한 장교가 되는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2년의 과정 동안 교수님들께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침을 받아 최정예의 육군 장교가 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학 취득 학점을 줄이는 등 학점 체제를 개편해 생도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기본 소양과 자질 함량에 초점을 두고 학과를 개편하고 학점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도들에게 학습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예장교의 요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발맞춘 육군 3사관학교의 노력이 우리 군 인재 양성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서울 용산고 출신 6.25 전쟁 참전 유공자 304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용산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오늘 서울 용산고등학교 호국동산에서 6.25 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건립된 용산고등학교 6.25 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과 참전유공자, 용산고등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피땀이 어린 국가유공자들 덕분에 가능합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얻어진 산물이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굴곡진 역사를 건너오면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거기에 희생 헌신하신 분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하셨습니다. 용산고등학교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100여 명의 학생이 학도 의용군으로 지원해 참전했으며 용산고등학교 출신 304명이 6.25 전쟁에 참전하는 등 수많은 호국 영웅을 배출한 호국 명문학교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고등학교 호국동산엔 순국학도탑과 서울학도병 참전기념비, 서울학도포병 참전자 명비 등이 조성돼 선배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비석엔 용산고등학교 출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돌아가신 영웅과 현재 생존한 참전 유공자 등 30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산고 출신 6.25 참전 유공자는 모교에 건립된 명비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세월에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바뀝니다. 인구는 가고 그다음에 기념비는 영원히 우리 용산고등학교와 마찬가지 영원히 앞으로 빛날 것입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학교와 지자체 등과 협조해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9개소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매달 병사들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방일보 병영 차트. 이번 달 주제는 군가인데요. 관련 내용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BTS 제이홉과 진이 마지막으로 부대를 떠나면서 함께 불렀던 그 노래. 바로 군가입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병영 차트가 이번 달엔 군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군가는 하나, 둘, 셋. 푸른 소나무. 와. 그 첫 구절부터 좀 임팩트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멜로디와 가사가 이 해군인 저한테도 인상 깊게 남아서 국군 장병 분들의 그런 노고와 한이 맺혀 있는 느낌의 멜로디와 가사라고. 2위에는 전선을 간다, 3위엔 전우, 그 뒤를 아리랑 결의, 진짜 사나이가 이었습니다. 강한 친구 육군 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군가가 하나같이 다 강인한 정신력을 소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말 아주 멋있는 군가들만 있지 않나. 증명이 되었다. 군함 보셨습니까? 그 군함이 출항하는 웅장함, 그 거대한 배가 출항하는 느낌은 해군가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다 보니까 좀 이제 멜로디도 좀 높고 그래서 좀 경쾌한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 너무 높습니다. 공군 군가는 너무 조금 높습니다. 높긴 한데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육해공 군별로 군가 부심은 다르지만 군가를 부르면 힘이 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쇼맨십이 중요한 사람이라 표정도 좀 다양하게 쓰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하는데 군가를 할 때는 조금 더 굳이 막 감정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 피가 끓는 듯한 느낌, 이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연주할 때 오, 감미로워. 막 이렇게 막 감미롭게 치는데 이제 군가를 할 때는 그게 뭔가 이 손끝에 좀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이 단전 밑에서 끓어오르는 이 뜨거움, 하지만 또 앞에서 볼 때는 약간 좀 결연한 마음과 다시 선 이 땅은 당신 닮은 푸른 소나무, 약간 이렇게 부른다면 뭐 군가를 부를 때는 약간 좀 탁 차렷된 자세로 다시 선 이 땅에 당신 닮은 푸른 소나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비장함은 군가의 음악적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가장 잘 나타나는 노래가 바로 2위에 선정된 전선을 간답니다. 멜로디가 선명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귀에 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묵직해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남았을 겁니다. 또 리듬이 경쾌하고 선율이 층감이 있기 때문에 씩씩하고 기운차게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힘이 납니다. 노래로 부르면서 다짐한다는 그 일련의 행위가 무의식 중에 작용을 합니다. 군가를 부르며 힘을 얻었던 경험담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전우들과 같이 행군을 하며 전선을 간다를 부르며 에너지를 얻던 그때의 모습이 아직 제게 큰 활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부 전선을 지키는 백골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DMZ 안 푸른 소나무를 보며 불렀던 푸른 소나무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총성을 대신하는 강력한 무기, 대포 소리에도 지지 않은 예술적 무기, 바로 군가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피아 식별 장비는 공중이나 해상에서 다가오는 물체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정확히 구별해내는 장비인데요. 언제부터 사용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등에 대해 방산 톡톡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군과의 상호 운영성. 적의 해킹이라든지 전자전 공격에도 보다 신뢰성 있게 강력해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피아 식별 장치는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질문기와 응답기로 구성이 돼서 송진한 신호를 응답기가 응답을 하고 그 질문기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한 응답 코드와 방위가 거리가 정보를 피하 식별 장치에 전시기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2차 세계대전쯤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아군 전투기하고 이제 적군 전투기 간에 이제 보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전투기가 이제 마크 1이라는 피하 식별 장비를 처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복잡한 이제 전장 환경 속에서 그 피하 식별 장비가 일단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었고 그 냉전 시대나 이런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레이더 기술하고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아군하고 적군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 식별 장비는 질문기하고 응답기라고 하는 두 가지 주요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기는 약속된 날짜 모드인 1, 2, 3, 4, 5를 대상 물체에다가 송신을 하게 되고 대상 물체는 그 수신된 신호하고 일치를 하게 되면 그 응답 코드를 질문기에게 보내줍니다. 질문기는 수신된 코드를 미리 설정된 코드하고 일치성을 봐서 그 일치를 하게 되면 아군으로 간주하게 되고 불일치하거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적군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또 레이더 표적과의 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투 체계와 연동을 해서 IF 표적과 융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아군의 전투 상황을 전시하고 타격 시스템에 타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현재 군에 사용하고 있는 피하 식별 장비의 운영 모드는 1에서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개념은 이제 군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모드인 S나 C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항공기에 대한 저가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군용 같은 경우는 모드 1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임무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전투기다, 정찰기다 하는 그런 식별을 하는데 운용되어지고 있고요. 모드 2는 항공기나 성박이 각각의 고유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식별하고 운영되어지기 위해서 모드 2를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드 3 같은 항공통제, 그 ATC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모드 C는 항공기의 고도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호 형태가 이제 단순하다 보니까 제이밍이라든지 해킹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코드를 복잡하게 하고 암호화를 시키면서 현재의 모드 5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드 1이나 2만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인터레이스 모드로 해서 여러 가지 모드를 조합을 해서 아군과 적군을 이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모드 하나를 쓸 수도 있고 모드를 여러 개 조합을 해서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하 식별 장비는 지금 해상전이나 공중전, 뭐 육군에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상 전투 체계라든지 특히 이제 들어온 무인 항공기 같은 유무선 복합 체계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상 전투하에서 이제 복잡한 그 도시 환경에서 피하 식별 장비의 기능이 이제 아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 위성관 이런 어떤 충돌 회피 시스템에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양자 암호 기술, 사이버 보안 기술 같은 어떤 최첨단 기술하고 융합을 해서 피하 식별 장비는 좀 더 이제 강력해질 거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제15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공모를 진행합니다. 장병과 군무원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사회, 디자인, 조소 등 7개 부문으로 나눠져 심사됩니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육군본부 호국미술대전 인터넷과 인트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1일까지 충남 서산시 팔복면 고파도에서 6.25 전쟁 참전 유엔군을 찾기 위한 유해발굴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유단은 미 DPAA 자료와 지역 주민 탐문 결과를 분석해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상 지점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해양경찰 서해 5도 특별경비단과 서해 전장 해역에서 저수심 물골 합동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물골은 갯벌에서 바다로 흐르는 작은 도랑으로 일반 함정이 통항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 그 충전 하늘 보며 힘껏 흔들었던 평화의 깃발 아하 다시 선 이 땅에 당신 닮은 푸른 소나무 이 목숨 바쳐 큰 나라 위해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 그 맹세 만주 향해 힘껏 포효하던 백두산 호랑이 아하 다시 선 이 땅에 당신 닮은 푸른 소나무 이 목숨 바쳐 큰 나라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3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구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수도권 일부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겠습니다.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한 가운데 낮 동안의 황사 영향으로 전 권역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니 오랜 야외 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 화재 위험이 더 커지겠으니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11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으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가 24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해안과 산지에 항공작전이 일부 제한되겠으며 오전과 야간에 동해상에서 높은 파고로 인해 해상작전이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주간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중서부 12시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엔 남해안 일부를 제외하고 비가 잦아들겠으나 한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으며 일요일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 꽃샘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